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로 제가 기본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핸드아웃 안에는요, 제가 지난 2023년 4월 말에 봤던 잠실여고 그 문제를 중간고사를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너무 길게 분석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리핑만 해드릴게요. 일단 잠실여고는요, 잠깐 보실게요. 총 문항 25문항이고 객관식이 좀 적습니다. 객관식이 18문항이고요. 서답형이 7문항이에요. 근데 잠실여고가 계속 그렇게 서답형의 개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해오던 학교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좀 잠실여고가 아픔이 있었던 게요.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기 중간에 막 바뀌고 이러는 사태도 막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쭉 일관되게 어떤 출제 기조를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야 되는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속 막 중간에 한 2달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잡음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2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은 서답형이 뭐 3문제밖에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작년에는 막 7문제 나오고 해서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답형이 7문제고 100점은 4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이 이제 적게 가더라도 40점 만들고 그다음에 서답형이 7문항이나 되지만 한 문항당 100점을 작게 해가지고 20점을 맞추고 해서 이 100점은 40대 20으로 맞추는데 객관식 문제 수와 서답형 문제 수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여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으로 영역별 단원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리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서답형 하나, 객관식 하나. 그 다음에 생명이 객관식이 없고 서답형 하나. 이런 식으로 물리하고 생명이 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물리하고 생명에다 학교가 가중치를 안 둬서 그런 게 아니라 잠실여고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1년 동안 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 생명,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뽑아가지고 각 시험마다 그 4가지 영역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단원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단원을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데 잠실여고는 1단원부터 쭉 밀고 가다 보니까 1단원에는 원래 물리하고 생명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화학하고 지구과학이 몰려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하고 지구과학이 이렇게 좀 문제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화학하고 지구과학 싸움이다 라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화학하고 지구과학 이제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다가도 자세히 써서 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원소의 주기성에서 주기율표를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주기율표에 금속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 그 다음에 비금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 아예 반응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들 하면서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좀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걸 좀 살펴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거를 진짜 집약적으로 무슨 화학과 학생들도 아니고 금속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의 아주 짜잘짜잘한 특징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아주 막 세분화시켜가지고 다 아주 조각조각 내가지고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조금 어설프게 하고 넘어가면은 답으로 고르기 되게 애매한 그런 문제들로 막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수업 들으러 온 친구 중에 외대부고 준비하다가 외대부고에서 잘 안 돼가지고 잠실여고로 배정받고 그랬던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화학을 엄청나게 많이 돌렸는데 그 친구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이 자기가 화학 좀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학이 이렇게까지 짜잘짜잘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다행히 시험은 잘 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음가짐이 약간 처음에는 약간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자꾸 너무 익숙하고 다 아는 내용을 너무 가르치니까 공부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세밀하게 파고 들어갈 줄 몰랐던 거죠. 이 처음인지라. 그래서 공부 자체를 아주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야 실수가 없고 또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상 차분하고 잘 챙기는 습관들이 잘 겸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 상위권 다툼 그리고 1, 2점 다툼이 굉장히 막 치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 틀렸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한 문제 틀렸다 그러면 이제 등급이 확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한 3, 4개 틀렸다. 그럼 뭐 4, 5, 6등급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성적으로 1년을 지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도 좀 잘하고 나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거 선행도 되게 잘했는데 통과가 점수가 왜 이러지? 점수는 그렇다 치고 등수는 또 왜 이런 거야? 이런 충격으로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이 내신은요, 그냥 내신 시험 한 번 자체가 입시예요. 그냥 이게 바로 생기고 그 학생부 그 종합전형으로 연결되는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원천 봉쇄하려고 이제 잠실여고나 뭐 다른 이제 제가 보잉고 수업도 합니다만 학교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학교의 특징과 특이 진도를 잘 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전혀 실수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 지금 화학이나 지학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범위가 또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이렇게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또 아주 섬세하게 공부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거를 공부를 진행을 할 거냐. 방법론이 지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론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념 교재를요. 제가 만들어서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 표지라서 이제 요거 아니고 이제 새로 제가 지금 교재 작업하고 있는데 개념북하고 워크북하고 따로 책을 분리해서 개념북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요. 그 잠실여고에서 수업했던 내용들 제가 지금 올해 잠실여고 3년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잠실여고에서 수업했던 이제 프린트 그동안 수업하면서 애들은 프린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것 중에 잠실여고만 가지고 있는 것들 녹여 넣고 물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들도 녹여 넣는데 그래서 뭐 오투나 뭐 셀파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약간 생명 전공 선생님이면 약간 DNA 부분을 생명에서 약간 따오는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원을 선행 과정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어머니들한테 잠실여고에서는 생명원에 있는 DNA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학교에서 선행 교육과정을 하면 교육청 감사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내셨다라는 거는 생원을 그냥 뚝 뜯어가지고 생원을 수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생원만큼 깊이 있는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생원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신 다음에 통합과학 수준으로 녹여가지고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참조된 게 생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생원 수준으로 난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제가 교재,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교재에 녹여 넣었고요. 그게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학기가 딱 시작돼서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빨리 대처해가지고 프린트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어쨌든 잠실여고 수업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 잠실여고만을 위한 교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요 개념 있잖아요.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암기하는 방법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개념 부분을요 이렇게 네모로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뚫어놓은 내용 이제 요 내용을 암기를 그 수업 시간에 다 암기를 시켜가지고 집에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숙제를 하려면은 문제를 풀려면은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행으로 통합과학을 돌린 친구들이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잠실여고에서만 진행되는 내용은 간과됐을 수도 있고 어설프게 외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가시적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못 채우면 안 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완벽하게 채울 때까지 테스트를 보고
통과되면은 제가 이렇게 패스에 최고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해서 어머님들께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려요. 근데 이게 이제 보내드리는 저의 행동 자체가 우리 친구들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암기하게 되고 어머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아 외웠구나. 그러니까 뭔가 외우고 문제가 풀이가 진행되겠구나 해서 통암기 서브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러니까 개념북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워크북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워크북은 전국연합 모의고사, 5.1, 5.2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실어놨는데요.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잠실여고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어머님들 여기 그냥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여기 딱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그쵸? 이게 이렇게 참조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조가 되는데 이런 식의 참조는 어떤 강사도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포인트는 이거를 시켰냐 안 시켰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시키고도 이게 적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다 심어줬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워크북으로 문제풀이는요 거의 한 5주차 정도에 진행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들을 선생님이 자료로 활용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풀어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한 5주차 돼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문제가 풀려졌을 때 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머리에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때 딱 이렇게 시험지에서 봤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해서 워크북을 활용은 조금 기존 공부에서 조금 한 5주차 정도의 시행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만들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책인데요. 요걸 보고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작년 기출된 거고요. 이거 작년 교재예요. 교재는 이미 2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시죠? 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키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것들을 보는 시점이 시험 임박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1, 2, 3, 4주에는 뭘 할까요? 이런 거 합니다. 아까 암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암기 하면 제대로 이게 그냥 서답형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시죠? 요거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만든 거잖아요. 염기 4개 쓰는 게 바로 이게 답이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은 못한다. 자, 복습 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 서브노트 다 되면은 요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개념형 기출 베스트 문항하고요. 실력형 이렇게 2가지가 나갑니다. 일단은 자, 개념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1번하고 3번 요 두 문제를 보시면요. 얘네 둘이 되게 유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하고 다르죠. 얘랑 이렇게 둘이 유사하고 둘이 유사해요. 이걸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암기를 시킨 다음에 이 문제 이걸 하나를 풀어줍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풀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 3-4개 정도 쭉 계속 연결시켜서 풀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유형을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거를 패턴화 시켜서 이게 문제까지 암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로 어떻게 변형됐을 때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암기시키는 거예요. 해서 이 유형별로 제가 이걸 이제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시키고 이제 요거를 다 학원에서 풀지는 못하니까 숙제를 해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검사해서 채점해서 틀린 거 오다 완료되면 도장 찍어서 이게 완료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갖고 오면 그냥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는 중학생 티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숙제를 못 해올 수도 있어요. 안 해올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은 데리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2번, 3번 안 갖고 왔어요. 이러면 이제 어머니께 제가 이제 전화 드리죠. 대책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학생을 잃는 한이 있어도 숙제는 제가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막 백지 허옇게 돼가지고 프린트 굴러다니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랑 밤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실력형은요. 이거를 랜덤으로 섞어놓은 거예요. 완전 섞어가지고 화학결합 단원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랜덤으로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또 시험에서 또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그래서 총 프린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2개가 나가고요. 이것도 오답하려 도장 받아야 집에 갈 수 있고요. 이거 잠실여고 특화과제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잠실여고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뭐 영파 학생들이랑 아니면 뭐 보인 학생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수업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거죠. 왜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조가 조금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잠실여고만을 위한 특화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재작년도, 작년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생명원에서 따온 문제예요. 이게 생명원에서 따온 문제인데 생명원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생명원에서 나올직한 한 이런 복잡한 자료 해석을 해서 그 통합과학의 범위 내에서 그 수준 내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자료는 생명원이고요. 요 선지는 통합과학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친구들이 요 자료 해석을 못해요.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 넣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교감 선생님이 주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 이렇게 상위 과정에서 뭐 고난도 하나네 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자료 해석 부분이 꼭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작년에는 생명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이제 학기 시작하고 나면 프린트를 좀 받아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설명만 하지 문제까지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는지를 훈련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잠실여고 특화 과제까지 해서 총 3종류, 그러니까 3장르의 프린트가 나가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잠실여고 반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처럼 이렇게 약간 테스트를 보고 받지 않잖아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장르별로 하나씩 받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장르별로 3-4개씩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잘한다. 그러면 무한으로 문제를 막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재작년, 작년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미 잠실여고에서 상위권 그룹은 좀 특징이 이래요라는 거를 저한테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한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서포트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공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야죠. 제가 이거를 한 6회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리는데요. 이 앞에 복습과제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실제로 학원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회 정도 준비한 다음에 한두 회 정도 학원에서 시간 이렇게 안배하는 연습, 그 다음에 서답형 어떻게 썼는지 첨삭 정도 해주고 하면서 한두 회 정도는 학원에서 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주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와서 보고 싶다고 하면 봐도 돼요. 그냥 저 왔을 때 그냥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보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수업 시간을 쪼개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못한다.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할애할 여유는 없다. 대신 직보를 좀 일찍 합니다. 저는요 직보를 제 수업 특징 자체가 전날 직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날에 직보를 이런 자료를 전날 좀 언제 봐요? 언제 보고 언제 피드백하고 언제 분석해서 애들이 시험에 임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6+1 과정인데 직보라고 되어 있는 그 날이 전날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로 잡혀 있으니까 마지막 그 시험 보기 전 이제 7회차에 이거를 제가 같이 해주고요. 친구들이랑 숙제를 준 다음에 시험 전날 SOS 질문 클리닉 있어요. SOS 질문 클리닉 뭐냐? 이거 준 거 이제 공부해갖고 시험 전날인데 막 모르는 거 생기고 막 그럼 굉장히 떨리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은 무료 클리닉으로 이런 자료 나간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요, 요 실전 모의고사도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게요.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 문제요. 이게 지금 제가 작년 4월달에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가 아니었군요. 일단 죄송합니다. 요 문제였군요. 요 문제. 요 밑에 거네요. 이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딱 봐도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느낌 오시죠? 그죠? 이게 유사 문제라는 거.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마저도 진짜 신경 써서 문제 뽑아가지고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뭐 작두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만들어 본 건데 적중했으니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고요. 그래서 친구들 또 이번에도 한번 적중해 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뭐 적중했다고 하기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과 강사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아마 염두해 두셨을 거예요. 어쨌든 나와서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해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마무리하고요. 현장 수업 구조는 비슷합니다. 어느 학원이나 똑같아요.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같이 하고 주간 테스트 보면서 제 수업의 특징 악어 클리닉입니다. 악어 클리닉이 뭐예요? 그러시는데요. 악어가 이렇게 한번 잡으면 안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자세를 본받아서 잡아서 될 때까지 안 놓겠다. 안 보내겠다. 꼼꼼한 마무리를 할 때까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학원에 있겠다. 해서 자 주간 테스트 악어 클리닉하고 과제 악어 클리닉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주간 테스트는 매주 봅니다. 주간 테스트는 안 보는 주가 없어요. 이거는 숙제를 다시 체크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가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커트라인은 100점이에요. 100점을 못 맞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개념 수업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했죠. 근데 문제풀이 하면서 질의응답도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거기 숙제에서 한 내용에서 이게 출제가 됐으면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주간 테스트를 요게 이제 시험지거든요. 근데 요 문제를 예를 들어 틀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쌍둥이 문제,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틀리는 버릇을 싹 고쳐버리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리뷰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피드백 보내드릴게요. 어머님들 전화번호 제가 다 저장했다가 이 번호로 갈 겁니다. 8305-199. 이거 제 전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 놓으셨다가 제가 문자 보내면 통과 선생님 보냈구나.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요. 이걸 전화하셔도 돼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못 봤는데 수업 안 하고 그럴 때에는 제가 바로바로 상담에 응해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피드백을 매주 보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악어 클리닉 피드백. 아까 숙제 말씀드렸죠. 오답 완료해서 집에 가자. 이 도장을 받아야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과제 제출하고 오답 완료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가면은 그때 하원이 되는 거니까 그때쯤 맞춰서 픽업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강은 3월 16일 토요일 오후에요. 앞에 잠실여고 하이퍼반 수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우리 친구들 시간 아껴주려고 바로 연결해서 과학도 넣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재밌게 할게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지쳐가지고 과학을 또 어떻게 그게 밤까지 하고 가 그렇게 생각 안 들 정도로 재밌는 수업으로 친구들이 선생님 3시간 순삭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게끔 여태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바쁘게 진행하면요. 되게 빨리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온 김에 수학하고 통과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아껴주려고 같이 깔았다라는 점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5시 반부터 질문 클리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시간이 뭐 다른 학원이 없고 그냥 스카에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1시간 일찍 보내주세요. 그러면 미리 숙제 걷어서 채점하고 질문 모르는 것도 질문도 받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도 좀 살펴보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하면서 1시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이제 테스트 시작하잖아요. 수업 시간 되면은 이제 오답 클리닉을 수업 시간에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 테스트가 그러면 오답 클리닉 하면 9시 반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추 한 10시쯤 해서 가게 될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작년 수강생 어머님께서 문자를 주신 건데 감사해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제 만점 1등급 어머님들께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 만점 1등급 만들어보는 강사는요, 어떻게 해야 만드는지 노하우를 알거든요. 해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소개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송파관에서 보인고 강사하고 있고요. 화학이 전공자고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전에 세화고하고 세화여고 거의 전담해서 수업을 하던 강사였는데 이쪽 이제 다원으로 오면서 보인고하고 잠실여고 강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고 잘함이 제가 최고 잘한다라는 의미로 보이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강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최고 잘함은요 제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일단 친구들이요 뭐 잘하고 이러면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친구들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고 최고 자랑 요거 많이 날려주면서 우리 친구들 잘 보살피면서 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카페 여기 지금 주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뒤에도 있거든요. 맨 뒷장에.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카페는요. 요 카페는 복습 동영상 카페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수강생들 전회차 수강생에 한해서 전회차를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일일이 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요. 여기 가입하시면은 그냥 인강 보듯이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고요. 인스타그램은 아까 보여드렸던 수강록이 올라와 있고요. 이거 제 전화번호랑 카톡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편한 시간에 상담 요청하시면은 제가 응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통합과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기준 수강 인원이 몇 명 정도? 저는요,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모든 반, 통합과 뭐 보인고가 됐든 잠실여고가 됐든 어느 반이든 14명이 수강 마감이고요. 네, 마감 됐는데 웨이팅 있다고 그냥 더 받지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14명 정도를 제가 완벽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만 가지고 그대로 1년 동안 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한 반에 뭐 9명, 10명 넘나들면서 그렇게 잠시려고 친구들이 이렇게 과외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는데 생각 외로 많이 와서 한 8명, 9명, 10명 수준에서 수업에 계속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14명은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